사업하는 사람들은 계좌 압류를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계좌를 분산시켜 놓습니다. 물론 재산 조회를 하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재산 조회를 할 때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고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아니까 그 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다른 계좌를 편리하게 쓰려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그런 계좌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재산조회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제는요, 못 받은 돈 끝까지 받아들입니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법원의 명령에 의한 재산조회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판결 등과 같은 집행 권한이 있을 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입니다. 이 재산조회 절차가요, 참으로 편리하고 유익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조회 절차는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 확정 판결 등과 같은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요,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 또는 확정된 조정 결정,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 또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요건으로는요, 재산 명시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재산 명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요, 막바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산 명시 절차는 뭐냐면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기일에 법원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자신의 재산을 밝히라는 겁니다. 이 재산 명시 절차는요, 채무자가 법원에 반드시 나와서 선서를 하고 자신의 재산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요, 재산 명시 결정이 꼭 채무자에게 송달이 돼야 돼요. 이게 민사 일반 소장에서와 같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재산 명시 절차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이 되게끔 하려고요, 일반 송달, 특별 송달 등의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재산 명시 절차 기일이 오래 걸리고요. 설령 재산 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도달됐다 하더라도요, 재산 명시 기일이 바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 재산 명시 기일이 지정된 이후에야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참 뒤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요, 재산 명시 절차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산 명시 결정이 각하된 경우, 또는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은 했지만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했지만 법정에서의 선서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낼 때에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채무자가 재산 명시 절차에서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하고 재산 목록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거짓의 재산 목록이라면 형사상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조회를 하는 이점이 뭐냐? 첫째, 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전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부동산은 지금 인터넷 등기소 가도 다 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별로 조회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거를 사람별로 조회할 수 있을까요? 오상민이 소유한 전국의 부동산을 다 검색해서 찾아달라 하고 하면 조회가 안 되죠. 사실은 그 기능이 있어요. 일반인한테는 공개가 안 되고요, 이렇게 재산 조회를 거칠 때만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특정인, 즉 채무자를 특정해서 채무자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회신해줘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점은 뭐냐? 여러분, 국민은행에다가 예금 채권을 압류하면 전국의 모든 국민은행 지점을 다 압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또는 농협이라도 지역 농축협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 지점이 그냥 하나의 별도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새마을금고의 계좌를 개설했다라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어느 새마을금고의 계좌를 개설했는지까지 알지 않으면요 정확하게 예금 채권 압류가 안 돼요. 그런데 재산조회 절차에서는요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등을 통해 가지고 개별 단위 법인의 이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어느 먼 곳에 새마을금고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협동조합 금고에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그 계좌의 내역을 확인하고 그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의 의뢰인 일을 대신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재산을 조회했는데 이 사람이 서울 사는데 북인천 새마을금고에 계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제주 서귀포 새마을금고 그리고 목포 수협에 계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변호사님 목포 수협은 그냥 수협은행 압류하면 다 계좌 압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수협은행이 있고요 개별 수협조합들이 따로 있어요. 단위 조합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전 천안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서울 중랑구에 있는 어떤 신용협동조합에 계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계좌 압류를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계좌를 분산시켜 놓습니다. 물론 재산조회를 하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재산조회를 할 때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고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아니까 그 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다른 계좌를 편리하게 쓰려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그런 계좌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산조회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을 한번 표로 올려볼 텐데요.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전국단위 지역조합, 그 다음에 지역농축협과 품목조합이 있어요. 품목조합은 뭐 예를 들어서 원예농업협동조합과 같이 어떤 품목을 기준으로 한 조합입니다. 이런 데들이요 다 금융기관과 같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면 그 해당 지점이 하나의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법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계좌 압류, 즉 예금 압류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재산조회의 장점은요. 이 채무자가 소유한 차량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재산조회 신청 절차의 요건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해당 절차를 통해서요. 못 받은 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